근데 그 전자가 양성자, 플러스를 띄고 있는 양성자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잠깐 맴돌고 있는 것 뿐이야. 같은 개수만큼이. 그지? 왜냐면 전자는 아까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질량이 1837분의 1배만큼이 되도록 되게 가볍댔잖아. 그러니까 약간의 인력에 의해서 머물고 있는 거지 평생 계속 그렇게 있지는 않을 거다. 오케이? 그래서 그 같은 개수만큼으로 이 전자들의 에너지 수준이 일정해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고 있다가 필요하면 그 전자 에너지 수준이 뭐 안정해지도록 필요하면 누군가로부터 전자를 더 받아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도록, 그죠? 옥텟 규칙이 뭐였어요? 어저께 했던 거 다시 정리. 여기 이 18쪽에 해당하는 원자들, 얘네들의 전자 배치와 똑같아지려는 경향성이 옥텟 규칙이었었어요. 18쪽에 해당하는 아이들과 동일한 전자 배치를 하려는 경향성으로 그게 옥텟 규칙이었어. 그죠? 그래서 누구는 주로 금속 원소들. 자, 금속 원소들이 어디 있었다? 이 짝에 있었다. 그죠? 주로 금속 원소들은, 그죠? 여기나 여기 알루미늄까지. 그죠? 주로 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버리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해. 오케이? 혹시 중학교일 때 잠깐 조셔가지고 선생님의 칼륨이 이온이 되면 K 플러스로 1 플러스로 표현을 하고, 그죠? 칼슘이 이제 양이온이 되면 2 플러스로 표현을 하는데 나 이거 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 분들은 이 옥텟 규칙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죠? 네? 자, 그냥 무턱대고 다 외워 오셨을 수 있겠지만 이게 나름 이쪽 위치, 1쪽이라고 하는 맨 왼쪽에 있는 이유들이 여기 리튬이 있었죠? 그죠? 여기 나트륨이 있었죠? 여기 칼륨이 있었죠? 얘네들이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 자, 3번. 그죠? 10번, 11번, 10번이 아니라 11번. 그죠? 19번. 얘네들은 자신의 그 원자 번호 개수만큼 3번 리튬 안쪽에 전자 둘,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 있어. 그지? 자, 바깥쪽에 전자 하나 있는 게 안정된 전자 배치가 아니잖아. 그지? 실제 리튬 원자는 저 리튬 원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뿅, 뿅 계속 원자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금속 결합되어 있어. 같은 원자들이 이 인력이 얘에게 의해서 붙잡히고 이 인력이 얘 이렇게 붙잡힌 형태로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떠돌고 있는 거야. 전자띠처럼 일렁일렁 거리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금속은 나름의 광택을 갖고 있잖아. 반짝거리잖아. 그지? 이 바깥쪽에 돌아다니고 있는 저 전자들의 움직임들 때문에 광택들이 나타나는 거든. 가시광선을 받아서 왔다 갔다 할 때.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외부로부터 어떤 에너지를 받았어. 그러면 내가 안정된 상태의 전자 배치를 하고자 해 라고 하여서 가시광선을 받든 에너지를 받든 이 바깥쪽 전자 하나들이 버려지면은 안정된 전자 배치, 필름과 똑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 전자 하나만 있는 상태들은 전자 하나가 버려지면서, 그죠? 전자 하나가 버려지면서 요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이게 이온이라고. 그리고 칼륨 이온 이렇게 쓰는 거. 그죠? 근데 누구는, 자, 이쪽 11번도 마찬가지 똑같다고. 왜? 얘의 전자 배치가 안쪽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 그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껍질에 8개까지 전자가 차 있는 게 안정된 전자 배치야. 두 번째 껍질까지는. 안쪽에 있는 첫 번째 껍질은 전자 2개까지만 안정해. 계산을 해놨어, 과학자들이. 계산할 때 딱 2개까지만 안쪽 껍질에 찬 것이 제일 안정하고, 그 다음에 양성자의 세기 의해서 더 전자를 끄집어 당길 건데, 두 번째 껍질은 8개. 그 다음 껍질에도 8개까지 차는 게 안정된 수준이더라. 그지? 그래서 그 안정된 수준을 채워가면서 가다 보니까 11개의 11번째 맨 마지막 전자는 맨 마지막 껍질에 하나 있어. 그러다 보니 얘도 마찬가지. 너 둘, 너 8, 너 하나. 그죠? 너 둘, 너 8, 너 하나. 이런 식으로 끼리끼리 계속 원자들이 많이 반복적으로 모여있다고. 금속 원소들은. 오케이? 그래서 얘 또한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자 안정되려고 하는 수준에 의해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하나다 보니까 이 하나를 버리면서 안정화되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트륨도 전자를 버리면서 이렇게 되더라. 양이온 애들은 주로 나트륨 뒤에 그냥 이온자만 붙여주는 거 중학교 때 배웠었던 거야. 하고 가셔야 돼. 자,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전자가 나가면서 안정화되는 형태가 있었다면 전자를 얻으면서 안정화되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게 어디? 이쪽. 비금속 원소들. 이쪽 위치에 배치돼요. 그래서 여기 이쪽 18쪽은 기준값, 디폴트 값이잖아. 왜? 얘네는 전자를 받지도 얻지도 않아. 전자를 받지도 얻지도 않아도 그 상태로 매우 안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17쪽에 해당한 얘네들은 플로린이나 염소나 브로민이나 아이오드 같은 경우들은 다 왜 17쪽이냐?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7개 있어.
그래서 하나를 더 얻으려고 하는 거야. 하나를 더 얻으려고 해. 그래서 플로린은 원자 번호가 몇 번? 9번. 그죠? 둘, 바깥쪽에 7. 그죠? 그래서 하나의 전자를 더 얻어오게 되면 그럼 8개가 찼을 때 안정되는 네온과 비슷한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될 거니까 하나의 전자들만 옆에 주변에 전자를 버리려고 하는 금속인 얘네들이 있었어. 그 금속은 전자를 막 버려. 그죠? 이 전자가 어디로 가 있어? 이렇게 가 밑으로 이렇게. 그죠? 전자를 얻겠지. 네, 그래서 전자가 여기 안쪽에 전자가 2, 바깥쪽에 전자가 7개 있는 상태에서 제가 준 전자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되면 총 8개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얘의 양성자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 전자가 10개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정기적 성향 하나를 더 띌 거라 F 옆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야. 플로린, 화, 이온 이렇게. 음이온들은 뒤에다가 화자를 붙입니다. 그쵸? 양이온은 화자를 붙이진 않아요. 그냥 자신의 원소 이름 일단 그대로. 자, 여기까지는 단원자 이온이 각각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금속은 전자를 버리고 비금속 원소들은 전 필요한 개수만큼 옥텟 규칙에 근거하여 필요한 개수만큼 전자를 얻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야. 그지? 이쪽에 나온 아이들. 자, 어제 외웠죠? 붕신노마. 그러니까 이쪽 O는 산소잖아요? 산소는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 부족해? 2개. 그치? 2개 부족해. 왜? 8번이니까 제일 두 번째 껍질 6개 있어서. 그래서 주변에 금속 원소들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얘네들이 있으면 걔네들 막 버리고, 그죠? 얘는 전자를 몇 개 얻어와야 옥텟 규칙이 만족되겠어? 2개 얻어와야 옥텟 규칙이 만족이 되겠죠. 그래서 2개를 얻어와서 옥텟 규칙이 만족되는 상태, 전자 2개를 얻어왔어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이온이 형성되는 형태의 이식들도 여러분이 고등학교 통합과 올라가시면 이렇게 많이들 표현들 하시기 때문에 익숙해지셔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이런 뜻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음이온들은 숫자를 화로 바뀌어서 산화이온 이렇게로 표현해 주겠죠. 자, 여기까지는 각각의 양이온과 음이온이 형성되는 형태라고 판단할 수 있어. 다 뭐에 근거했어? 옥텟 규칙에 근거했어. 어제는 거의 대부분 공유결합의 형태를 얘기했어. 옥텟 규칙에 근거하여 비금속 원소들끼리 서로 전자쌍을 공유하여서 막 다양한 각각의 형질을 갖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 그걸 어저께 배웠어, 공유결합 형태를. 방금은 이온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지? 금속 원소는 자신의 금속 원자들끼리 막 많이 반복되어 있는데, 그지? 자신의 금속 원소들끼리 많이 반복되어 있을 때 각각 제일 바깥쪽에 존재하는 전자가 하나씩 있거나 아니면 2개씩이 더 있거나 이런 상태에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자 주로 버리면서 안정화 되고, 그 버렸던 전자가 어디로 가고 필요한 전자를 얻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는 비금속 원소들에게 가고. 오케이? 그래서 음이온이 형성되고, 그죠? 양이온이 형성돼요. 그죠? 오케이? 그럼 동시다발적으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 얘가 양의 전하를 띄고 있는 거야. 원래 중성이었는데 전자를 버렸으니까 양의 전자를 띄게 된 거고, 원래 중성이었었는데 전자를 얻어서 음의 전자를 띄게 된 이런 입자들이 동시에 여러 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K 플러스 K 플러스 K 플러스. 그죠? 먼 거리가 아니라 거의 가까운 거리에서 얘네들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까? 얘네들이? 나는 음의 전하. 2개만큼의 센 음의 전하. 나는 1개만큼 센 양의 전하. 가만히 있지 않겠죠. 어떻게? 가까워져서 둘이 결합되려고 해. 중성이 되도록. 그래서 화합물을 만드는 거야. 정전기적 인력으로. 정전기적. 왜 플러스 전화 띄어? 마이너스 전화 띄어.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여 고체 상태의 화합물을 만드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것들을 자 K 플러스 입자 하나에, 양이온 입자 하나에, 음이온 입자 하나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도, 그죠? 얘는 하나가 플러스 하나만큼이지만 이건 하나가 2개만큼의 마이너스를 띄기 때문에 여전히 마이너스 하나의 성질을 더 띄고 있어서 주변의 플러스를 더 끄집어 당기겠지. 그래서 최소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결합이 될 거라고. 이렇게 2개당 하나, 그 다음 또 2개당 뭐 하나, 이런 식으로. 예, 굉장히 서로 청력이 배치되도록 하는 사이에 낑겨서, 그죠? 배치를 잘못시켰나요? 스토크를 잘못했어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K 플러스 또 OE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어서 하나당 2개씩이 결합되어 있겠지. 이렇게. 네, 단순하게 표현을 하자면 1대2로. 그죠? 그러니까 2대1로. K 플러스는 2개당, OE 마이너스가 하나로 2대1로 결합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화학식을 나타낼 때 어떻게 쓴다? K2O 이렇게 써줘야 맞다. 그리고 얘를 한글로 읽을 때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읽어주는 거야. 이온결합 한글. 오케이? 뒤에 이온자가 산화 이온과 칼륨 이온이 결합되는 건데,
그 이온자를 생략을 하고 어떻게? 산화, 칼륨 이렇게. 그래서 산화칼륨이라는 한글이 써져 있을 때도 여러분이 아 너가 맞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왜? 이건 나중에 산화환원 반응이나 산염기 중화 반응을 하면서도 그 이온들이 물속에 녹아서 양이온, 음이온이 이온화된 상태로 물속에 돌아다닐 때 양이온 입자와 음이온 입자가 몇 대 몇으로 돌아다니는지에 대한 양적 관계도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 한글로 써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제대로 쓰실 수 있는 연습. 아 그럼 얘가 물에 녹으면 너 두 개당 너가 2-로 이렇게 있겠구나. 2대1로 있겠구나. 는 걸 생각해내실 수 있으셔야 되니까. 돼요? 너무 빨랐나요? 여러분 중학교 때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하셔야 될 수 있는 개념들에 대해서 잠깐 잡아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온식 테스트 본다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쪽지 시험지 이렇게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주교표도 확인해야 되니까. 그리고 동시에 뒤에 금속원소. 어저께 막 급하게 5분 안에서 막 금속원소 외우셨던 분도 있어서 3분의 시간, 제가 칠판 지우고 3분의 시간을 살짝 드려볼 테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고 테스트도 보고 핵산도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방금 제가 설명한 거 옥텟 규칙이랑 양이온, 음이온 형성되는 거, 그 다음에 화학식 완성시키는 거 해볼 수 있으셔야 돼. 지금 저학년 때부터 했던 친구들은 좀 연습을 많이 시켜서 익숙하실 수 있지만 이제 오신 분들은 이게 언어야. 과학에서의 화학의 언어. 그러니까 여기에 좀 녹아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편하다. 여러분의 미래가 편하다. 그래서 지금 하면서 2분이 지났네요. 1분만 있다가 바로 시험을 한번 봐볼게요. 표준 주기율표와 쪽지시험 이온식, 금속원소 몇 가지까지. 자, 보니까 숙제를 해오신 분도 있고요. 덜 되신 분도 있어요. 네, 숙제가 다 되어 있어야, 즉 이온식의 암기가 다 되어 있어야 어느 정도 만족할 만큼 여러분의 성장이 나타날 겁니다. 이게 화학의 언어예요. 고1 통합에서 그다음에 그냥 화학원으로 넘어갔을 때도 한글로 쓰진 않아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다 보실 수 있게끔 가장 기본적인 함성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잡고 넘어가셔야 되고, 수소이온부터 수산화이온까지 얘는 다원자이온이야. 여러 원자가 이렇게 결합해서 전체가 1-을 띄게 되는 거. 여러분 그 프린트에 나와 있는 거 다 확인해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핵산 바로 설명할 거야. 자, 그러면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탄산이온, 여기도 다원자이온이야. 앞에 별표 써진 건 여러 원자가 결합해서 각각의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전자 2개를 얻어온 상태라는 거야. 근데 이걸 하나씩 다 연상해가지고 그거를 생각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통으로 자주 나오는 것들의 다원자이온을 외워두셔야 돼. 탄산이온이 있고 황산이온은 4개 원자가 2- 정자 성향을 띠는 거야. 이렇게 SO4 2-. 그죠? 그 다음에 질산은 NO3 전체가 1-예요.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 질산이온까지 꼼꼼히 다 외워져 성더가. 자, 그리고 철은 어때요? 금속원소니까 전자를 2개 잃을 수도 있고 3개를 잃을 수도 있어. 오케이? 왜냐면 여러분의 여기 위치에 있었던 1번부터 20번 사이에 있었던 금속원소를 제외하고 20번 이상의 번호를 가지고 있는 건 금속원소들은 전자가 많다는 거잖아. 20개 이상의 전자를 갖고 있다는 거니까 전자들끼리의 청력의 에너지가 되게 커져서 규칙성이 좀 배제가 돼. 그래서 상황에 따라 어떤 원자랑 화학결합을 형성하려 하느냐에 따라서 3+가 될 수도 있고 4+, 전자를 4개를 잃을 수도 있고 전자를 2개 잃을 수도 있어. 근데 대체적으로 여기 테스트 중학교랑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전자 2개 잃는 수준으로 많이 나오니까 2+로 그냥 외워두자고.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아이들을 전이 금속이라고 해. 왔다리 갔다리 해. 지들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해 라고 해서 전형적이지 않아서 전이 금속이라고 하고, 나머지 20번까지 얘네들은 전형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전형 금속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네. 자, 그래서 그 정도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철도 2+, 납도 2+, 전자를 잃었을 때 2개 정도를 외우셔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과망가니즈 산이온, 다원자이온이죠? MnO4 1-. 이거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보라색 색깔 띄고 있는 이온식, 그래서 이온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였었어. 그래서 과망가니즈 산이온. 신기하죠?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배웠대. 자, 배우셨었어. 칼슘 이온 CaE 플러스 위치에 맞춰서 은도 금속원소인데 여기 사이에 끼어있는 신기하게 은만 전자를 주로 하나씩 버려서 이렇게 일가의 양이온이 됩니다. 일가의 양이온. 그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1 플러스야. 외워주셔야 돼. Ag 1 플러스. 우리 COE 플러스. 암모늄 NH4 플러스. 다원자 이온이에요. 너도 통으로 외우실 거. NH4 플러스. 염화이온 Cl 마이너스. 그다음에 바륨이온 BA2 플러스. 황화이온은 S. 황이. 그죠? 황하니까 음이온이 된 거야. 그럼 황이 어디 위치에 있었어? 여기 FCl-BrI 말고 이쪽 BCNO 이쪽에 있었어. 황이. 산소랑 비슷해. 같은 세로 라인으로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6개 있어서 전자 2개를 얻어오고 싶어 해서 E-야. 황은 Se-. 그래서 산화도 O-E-. 그죠? 아세트산 CH3COO1-의 정제성 혈기는 약한 염기성, 약한 산성입니다. 약산. 자, 그리고 플로린화 이오니까 F. 플로린이 전자 하나 얻어서 1-가 된 거. 이거 되겠죠? 그죠? 다원자 이온들만 별표를 쳐놓은 거야. 얘는 약속처럼 어쩔 수 없이 통으로 외워둬야 하는 수밖에 없어. 나머지 단원자 이온들 같은 경우는 위치가 어느 정도 알려주는 거고. 되겠어?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 동시다발적으로 전자를 버리면서 금속원소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비금속원소는 전자를 얻으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그렇게 만들어졌었을 때라고 했을 때 이온 결합 화합물들이 형성이 될 수 있겠죠. 왜? 나는 양의 전하를 띄워. 너는 음의 전하를 띄워. 가만히 있겠냐고. 결합하지. 그지? 그래서 이온 결합 화합물들 같은 경우에 화학식들은 한글로 써져 있다라고 하면 자, 오른쪽 여기 4번을 먼저 해볼게. 4번을. 그지? 자, 여기 지금 문제를 내가 변경을 안 해가지고 문제가 잘못된 건데 이온 화식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화학식을 완성하는 거니까 문제를 바꿔서 화학식을 똑같이 3번 문제처럼 화학식을 완성하세요로 생각하고 우리 화학식을 완성하는 걸 써볼 거야. 그렇게 됐던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질산은 그러면 한글에서 은이온하고 질산이온. 왜? 금속 원소잖아. 그죠? 금속 원소랑 그치? 그 다음에 음이온들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니까 넌 이온 결합 화물이겠구나 라고 연상을 하시면서 질산은이기 때문에 은이온하고 질산이온이 결합되어 있는 거겠지. 근데 이 질산이온의 전체 전압가가 외워져 있는 상태라면 쉽게 판단하겠죠. 1 플러스 9 1만 했으니까 1대1로 결합하면 되잖아. 그치? 1대1로 결합한 걸 어떻게 한다고? 쓸 때는 위에 전압가가 사라져. 그래서 AgNO3. 그럼 땡 끝. 이렇게 써줘도 이렇게 한글로 읽으실 수 있어야 되고. 그죠? 마치 외크 언어처럼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이게 크로스로 쓰고 크로스로 써주는 거야. 네, 크로스로 읽고 크로스로 쓴다고. 오케이? 반대로 읽고 반대로 쓰는 거. 그러니까 질산, 음이온이 뒤쪽으로 가는 거고. 그죠? 은이라고 하는 뒤쪽에 써져 있는 게 앞쪽으로 오는 거고. 금속 원소들이. 자, 그 다음 수산화 마그네슘. 다원자 이온들 중에 다원자 이온 중 여러 개의 원자들이 수산화 마그네슘 여러 개의 원자들이 결합돼서 OH-가 수산화 이온이잖아. 너는 1가의 마이너스. 내 마그네슘은 Mg2+. 그죠? 근데 두 개의 양전화를 띄고 있는데 하나에 1-를 띄고 있잖아. 개수 아다리가 안 맞지? 이렇게 하나하나씩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더라도 1대1로 붙었다라고 하더라도 플러스의 성향 하나를 더 띌 거니까 주변에 있던 OH- 입자를 더 끄집어 당길 거라고. 그래서 최대 1대2의 개수비로 결합되어 있을 거야. 맞죠? 근데 이 1대2의 개수비를 어떻게 써준다? Mg에 넌 다원자 이온이니까 너에다가 두 개 있어. 이렇게 쓰면 O가 두 개가 같이 있는 게 아니라 H만 두 개 같이 있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안 돼. 그래서 OH 덩어리 하나가 더 있는 상태여야 되니까 가로를 이렇게 쳐주는 거야. 너까지. 이게 약속이야. 이렇게 써져 있는 거 혹시 화학식에서 나중에 보시더라도 수산화 마그네슘 그래서 그런 거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 되죠? 오케이? 왜 가로를 쳐준다고? 다원자 이온. 그 덩어리가 두 개 필요하니까. 1대2로 결합할 거니까. 자, 그 다음 염화나트륨. 얘는 너무 쉽네. 불러봐.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소금의 짠만 소금의 주성분. 그죠? NaCl이죠. Na 플러스 Cl 마이너스니까 NaCl. 그죠? 맞죠? NaCl이 답이 되는 겁니다. 1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황산 나트륨이랑 탄산 알루미늄. 자, 산화칼륨.
자, 쓰는 동안 여러분이 스스로 셀프로 한번 검토해봐. 다시 황산 나트륨 진짜 중요한 시간에 나오는 탄산 알루미늄. 나중에 보기에서 식이 잘못된지를 모르고 틀리는 경우도 있다고. 기니들이 보기에서 그죠? 나머지 그냥 그 관련된 개념은 다 판단해도 식 자체가 잘못된지 몰라서 그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틀린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산화칼륨 K+, 그죠? OE-, 그죠? 산화가 응용이 된 거니까 그럼 K2, O, 맞죠? 2대1로 붙어야 되니까, 그죠? K2O, 화학식은 K2O가 되겠죠? 자, 다음 황산 나트륨, 나트륨이요 Na+, 황산이요 SO4, E-. 이렇게 하나씩 써놓고, 아, 너 2대1로 결합하겠네. 2대1. 그죠? 그럼 Na2 위에 전화 까드는 지워진다 했어. SO4 이렇게. 그죠? 오케이? 황산 나트륨, 황산 나트륨. 똑같이 황산이 들어가도 황산 칼륨은, 황산 칼슘은, 그죠? C는 E+인데 황산은 SO4 E-. 너도 E+, 너도 E-, 그러니까 1대1로 붙을 거니까. 그럼 너는 CaSO4야 그냥. 그죠? 뒤에 1은 생략되고. 그죠? 그래서 화학의 언어를 익숙하게 알고 계시면 되게 쉬워지는 거야, 상황이. 그죠? 에이, 이것도 몰라. 에? 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야. 남들은 막 삽질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 그 다음 탄산, 황산 알루미늄하고 황산 나트륨이 있는데, 이거 했죠? 이거 하나 남았죠? 자, 탄산 알루미늄. 어떻게 되겠어? 알루미늄이 어떻게 돼요?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13번. 그죠? 그러면 13번이니까 안에 두 번째 껍질에 8, 세 번째 껍질에 3개. 그죠?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얘가 금속 원소니까 전자를 몇 개? 3개를 버리겠네. 그러면 Al 3+. 맞죠? 오케이? 3+가 될 거고, 탄산은 CO3 E-. 그죠? 그죠? 이 입자가 전체 전자 3개를 버렸고, 이 여러 개의 덩어리가 전자를 2개씩 얻어와. 근데 그게 여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이야. 써지기는 하나씩만 썼지만 만들어지기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총 나가고 들어온 전자 수가 최소한 똑같게끔 개수의 아다리를 맞춰주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 몇 개 필요해? 2개. 그래, 2대. 그지? 너는 몇 개 필요해? 3개. 왜? 6으로 수렴하잖아. 그죠? 6 플러스 6 마이너스. 그죠? 너가 최종적으로 나간 전자가 6개, 너는 받은 전자가 총 6개가 될 거니까. 1대 3으로 붙을 거고, 그 2대 3으로 붙어있다라고 한 형태를 어떻게 쓴다? Al 2 가로 치고, 왜? 이 덩어리가 3개 필요하니까. 그죠? CO3 너 3개 이렇게 써준다. 가로 안 치면 33개 돼버려. 산소 원자만. 그럼 안 돼. 되죠? 오케이? 오케이. 자, 완전 나이스죠? 요 정도의 언어를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시기 전에 정말 많이 나오는 고온규 결합 화합물에 방금 이온 결합 화합물은 얘네들의 이름을 알고 있고 얘네들이 어떻게 이온식이 되는지를 각각을 하니까 쓸 수라도 있어.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과산화수소가 뭔지, 이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건 이런 형태의 얘네들의 원소의 이름에서 연상할 수가 없죠. 과산화수소 H2O2. 뭐야 이게, 그죠? 그러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외워줄 수밖에 없어. 이름이 연상이 안 돼. 그지? 몇 가지 고온결합 화합물들은 이름이 연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으로 외워주십시다. 여러분, 투명한 소독약으로 사용되는 거 과산화수소. 얘네들도 다 각각 옥텟 규칙을 만족한 형태로 결합되어 있어요. 다 원자 하나다가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한 형태로. 네. 자, 그리고 물은 H2O, 그죠? CO2 이산화탄소, 그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 NH3, 메테인 CH4. 이렇게 얘가 암모니아고 메테인이고 연료로 사용되는 거. 그 다음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에게 기초 화학 지식을 심어드렸고요. 5분만 쉬었다가, 그죠? 많이 줄 수는 없어, 쉬는 시간. 30분에 지금 2시 25분이니까 5분만 쉬었다가 핵산 어저께 줬던 프린트 내용 이어서 나갈게요. 5분만 쉽시다. 이거 맞아요. 머리 많이 굴렸으니까. 맞아. 읽을 때는 수산화, 나트륨 요술. 맞아. 얘도 맞습니다. 네, 맞아요. 1 플러스 1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야. 플로리나 나트륨. 네, 좀 이해됐어요. 자, 이제 탄소 화합물에서 우리가 이제 생물에서 들어갈 부분 핵산을 좀 설명을 할 건데, 이왕 설명을 할 때 방금 화학의 요소를 좀 건드렸잖아요. 프린트, 어제 줬던 프린트 보시면 돼. 화학의 요소를 좀 건드렸다 보니까 그 화학적 요소에서 마저 조금 설명을 더 합시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성물. 오늘 핵산 탄수화물 중에 핵산에 대해서 좀 주로 설명을 할 건데 일단 물이 있어요. 물. 그죠? 물. 물은 탄수화물이라고 아니라고? 아니겠죠. 네, 자동문이에요, 오빠. 그러니까 시간은 들어오겠지. 자, 이렇게 물이 있어요. 물. 물은 근데 탄수화물은 아니죠. 그죠? H2O. 당연히 탄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아닙니다. 근데 인체에 물이 엄청나게 많이 70% 이상을 가지고 있음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 장점이 있습니다. 물이 인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는데 그 장점이 뭐냐면 물의 화학적 성질 때문에 좀 생겨요. 그거 우리는 자 일단 극성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극성. 물의 극성은 뭐냐면 물이 공유 결합된 화합물이잖아. 그지? 왜 비금속 원소고 비금속 원소니까. 그지? 각각의 원자가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어서 산소 원자가 원자 번호 8번. 그래서 안쪽에 전자 2개, 용화. 거기 많이 젖어 있는 건 아니지? 괜찮지? 가습기 때문에 테러 당한 건 아니지? 자, 안쪽에 전자 2개, 바깥쪽에 전자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그지? 근데 8개를 만족하고 싶은데 상대적으로 주변에 금속 원소가 있었던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한 장을 넘기시면 이쪽 프린트 하고 있고요. 여기 첫 번째 프린트 나눠드렸던 거에 한 장을 넘기시면 여기 부분 설명하고 있어요. 된다요, 그래? 자, 그래서 산소 원자가 가운데 뿅 있고 얘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다 보니까 근데 주변에 비금속 원소 수소들만 있어서 수소랑 전자쌍을 이렇게 공유한 거야. 나도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니 거 내 거 서로 공유하자. 그지? 전자쌍 한 쌍 서로 공유했고요. 수소 원자랑 또 다른 수소 원자랑 한 쌍을 또 공유해서 니캉네캉 같이 있자라고 해서 이렇게 니캉네캉 같이 공유하자. 이렇게 한 쌍을 또 공유한 상태야. 오케이? 그러면 이걸로 끝나냐?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이름은 공유 결합인데 전자쌍을 서로 공유하여 각각의 원자가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도록 전자쌍이 공유되어 있는 공유 결합인데 실제 완전히 공유된 정도가 쌤2로 똑같진 않아. 왜냐면 너는 양성자가 플러스 8이고 너는 양성자가 플러스 1 정도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플러스의 정의적 세기가 더 세지. 그지? 그러니까 마치 암묵적인 뭔가 지상이 있는 것처럼. 그죠? 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를 이제 뭐 동생이랑 해서 이제 같이 쓰려고 나 반반씩 50만, 뭐 아이패드가 100만 원밖에 안 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를 50씩 나눠서 샀다라고 하자. 그러면 똑같이 점거된 시간이 동일해야 되는데 그냥 뭐 나이가 많다, 그냥 뭐 내가 또 더 많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이유로 거의 주중은 계속 내가 갖고 쓰다가 주말에 한 3시간 정도만 동생에게 줘. 이런 거랑 똑같아. 오케이? 제대로 된 공유가 아니죠. 돈 50만원씩 받기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즉 여기가 플러스 8이나 되는 섹이 더 센 양성자의 세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긴 했는데 전자구름이 누구 쪽으로? 더 센, 그지? 플러스의 전하를 띠고 있는 이 O 원자 쪽으로 전자구름이 이렇게나 더 많이 몰려 치우쳐져 있어. 그래서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전기를 조금 더 O 원자 쪽이 더 띄고요. H2O라고 하는 물 분자 구조 안에서 이 전자의 구름이 이쪽 O 원자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치우쳐져 있고 상대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자가 산소 쪽으로 많이 뺏기니까 이 수소 원자 쪽은 부분적인 플러스, 그러니까 여러분의 완전 정전기 유도 있죠. 금속의 정전기 유도하고는 조금 다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금속의 정전기 유도랑 비슷하긴 한데 좀 약간의 어떤 정전기적 인력의 차이가 생기도록 분배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돼. 배분이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아마 유튜브나 그런 거 많이 봤을 거야. 물을 수직으로 이렇게 떨치다가 막 부비적 마찰 전기를 시킨 막대기나 이런 걸 가까이 대면 아주 슬로우 모션으로 카메라를 찍었을 때 물이 이렇게 그대로 떨어지는 거야. 물 이렇게 전기력을 띠고 있는 이쪽으로 살짝 휘었다가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야. 오케이? 왜? 물 분자 자체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부분적인 마이너스 또는 부분적인 플러스의 전기적 성향을 띠게 되니까 그런 거야. 그거 우린 극성이라고 해. 그래서 물 분자가 다른 공유결합 물질들보다 극성을 띠고 있는 분자들이다 보니까 갖는 장점이 있어. 물 분자들끼리 인력이 커. 왜? 넌 마이너스야. 산소 원자 쪽은 물 분자가 분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액체에 흐르는 물은 물 분자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물분자들끼리 막 돌아다닐 거잖아. 난 플러스인데 난 여전히 마이너스의 정지적 성향을 조금 더 띠고 있고 넌 플러스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 플러스와 부분적인 마이너스에서 이런 서로 붙어 있으려고 하는 힘이 생긴다고요. 오케이? 극성을 띠고 있는 분자들끼리에 오케이? 극성을 갖고 있는 분자들끼리 부분적인 플러스, 부분적인 마이너스 또는 여기서 또 산소 원자들이 또 있으면 그죠? 부분적인 플러스, 부분적인 마이너스 부분적인 플러스 전자를 뺏겨서 오케이? 이런 극성을 띠고 있는 이런 힘들끼리의 인력들에 의해서 더 센 인력을 갖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다른 액체들보다 에탄올이나 그런 다른 액체들보다 훨씬 더 물이 비열이 어때요? 높은 편이에요. 어떤 물질 1kg을 1도 정도씩 온도를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 높은 편이라고. 높아. 오케이? 그래서 그런 물들도 여러분의 인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영하 10도로 떨어져. 그러면 그 영하 10도에 의해서 내 몸의 온도를 쉽게 뺏길까? 잘 안 뺏기는 거야. 온도 변화가 쉽지 않아. 온도가 올라가도 온도 변화가 쉽지 않은 거.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물은 부분적인 전하를 갖는 극성 분자야. 그래서 자, 그 벤다이어그램 표 있는 거 밑에다가 한번 적어줘. 부분적인 전하를 갖는 극성 분자. 그래서 물 분자들끼리의 수소결합. 이거 우린 수소결합이라고 합니다. 수소결합. 물 분자들끼리의 수소결합. 극성을 띠고 있는 분자의 부분적인 플러스와 또 다른 부분적인 마이너스 부분에서의 인력. 이걸 수소결합이라고. 왜냐면 수소결합은 염기들의 결합, 핵산하면서도 또 나오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주기 위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이 극성을 띠고 있는 분자와 또 극성을 띠고 있는 분자가 있으니까 이들 분자들 사이에 남 부분적인 플러스, 넌 부분적인 마이너스, 그래서 수소결합. 이런 수소결합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지?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이 높은 편이고, 그래서 비열도 높고, 그죠? 그래서 기화열도 높고,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일정 온도를 유지하기 완전 좋다. 따봉. 그지? 그런 물들이 여러분의 인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체가 생존에 최적화된 상태들로 진화되어 온 거야. 어떻게 보면.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물의 어떤 장점들, 수소결합에 대한 설명들을 인지해 두시고 극성에 대한 설명했어. 왜 그러냐면 극성 부분적인 전하가 O 원자 때문에 그래. O가 되게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마다 그 뭔가를 더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 니즈의 정도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약간 그 사리사욕이라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뭔가 물건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건을 많이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냥 남의 거 빌려서 써도 되고 없는 대로 살면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하나씩 내 거의 소유를 다 만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전기 음성도로 빗대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 음성도란 개념은 그 개념이야. 여러 원자들마다 각각 고유한 전기 음성도 값이 있어. 전자를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정도의 값. 근데 그게 큰 원자야, 산소는. 하필이면. 플로린도 큰 편인데 산소도 큰 편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플로린하고 다른 원자들이 결합이 만약 되어 있다. 그러면 이 플로린 쪽으로 전자구름이 많이 치우쳐져 있어. 얘도 극성을 띌 거야. 오케이? 그다음 산소와 다른 원자들이 결합되어 있다. 그럼 산소 원자 쪽으로 전자구름이 치우쳐져서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띠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를 띄워. 마이너스를 띄워. 부분적인. 그다음에 N도 전기 음성도가 큰 편이고 제일 작은 게 H. 이런 수준으로 원자들마다의 공유 결합된 상태에서 전자를 더 점거하려는 정도들이 다 다르더라. 그 값이 다르더라. 그게 전기 음성도야.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물이 여러분 인체를 많이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소결합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되더라라고 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핵산하면서 수소결합이 또 나오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핵산으로 진짜 갈게요. 여러분의 그 나눠드렸던 프린트 두 번째 장을 한번 봐봐요. 찐으로 이제 핵산이 나와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핵산. 그죠? 핵이 들어있는 산이 아니고요. 세포. 여러분의 세포를 구성하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는 세포고, 세포가 세포답게 기능을 하려면 유전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세포에 핵에 들어있는 물질. 자, 핵 속에 들어있는 물질이고, 자, 여기는 핵을 제외한 나머지 세포질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1학기 거를 배우시다 보면 세포질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세포 소기관들, 그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각각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도 배우게 될 건데, 이 핵 속에, 이 핵 속에, 세포의 핵 속, 여러분의 체세포의 핵 속에는 엄마로부터 받은 정보 반 틈, 아빠로부터 받은 정보 반 틈이 어떤 형태로 들어있어요? 염색사의 상태로 들어있죠. 그죠? 여러분 가장 최근에 배웠죠. 염색사의 상태로 실처럼 엄마한테 받은 거 1번 염색사, 아빠한테 받은 거 2번 염색사, 이렇게 염색사의 모습으로 있을 거야. 그죠? 그래서 같은 크기에 해당하는 형태처럼 있다가 세포 분열을 하고자 할 때 먼저 얘가 정보가 카피가 돼서 엄마 거, 아빠 거, 1번 거가 있으면 복제한 다음에 얘를 나눠 가야 되는데 나눠 가다가 보면 정보가 분실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이 더 많이 돌돌돌 실패에다가 동염해서 이런 염색체와 같은 막대기 모양을 만들고 그것이 세포 분열할 때만 관찰이 됐었잖아. 염색체 모양이고 이 염색체 모양에 해당하는 걸 더 확대 해가지고 깨부셔서 봐보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이 염색체 각각에 무엇이 들어있냐, 여기를 확대해보면 이렇게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가닥이 들어있어. 한 가닥, 또 한 가닥. 자,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두 가닥의 두 개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상부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그러면 이 키워드 하나하나씩을 여러분이 인지하실 수 있어야 돼. 두 개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상부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자, 뉴클레오타이드인데 폴리야. 생물에서 많이 쓰는 어떤 약속이야. 어떤 약속이냐면 생물은 비슷비슷한 형태의 기본 단위체가 있어. 기본 단위체. 뭐 단백질로 보자면 아미노산, 뭐 탄수화물로 보자면 포도당. 가장 그것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가 딱 있으면 그 기본 단위체가 하나, 두 개 연속돼서 반복되면 두 개는 D라는 표현을 써. 하나는 모노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그리고 똑같은 게 세 개 붙어요. 그럼 뭐로 쓸까요? 트리, 그죠? 트리. ATP 하면서 많이 뵀을 거니까. 트리. 그리고 3개 이상의 좀 기본 단체들이 여러 개가 연결돼서 한 10개씩 이상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올리고라는 표현을 써요. 생물에서. 올리고당 들어봤죠? 당이 한 10개 이상 반복되어 있다. 그 말이야, 올리고당. 오케이? 그리고 올리고 이상으로 더 많이 기본 단체가 막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잖아. 그러면 다 폴리라는 표현을 써. 폴리. 로보카 폴리가 아니라 얘가 한 수천 개 있어. 똑같은 게. 그러면 폴리. 이렇게. 돼요? 그 말이 뭔 말이냐?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기본 단위체가 이렇게 있어요. 또 이게 결합되어 있어요. 또 이게 결합되어 있어요. 또 이게 결합되어 있어요. 이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기본 단위체들이 겁나 많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쭈루룩 배열되어 있는 상태들이 한 가닥 있으면 파란색에 해당하는 것도 똑같이 네모에 해당하는 뉴클레오타이드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의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돼요? 그래서 너 파란 것도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그죠? 너 검은 것도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 마주보고 있는 결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방금처럼 얘 어디 들어있어? 세포에. 세포질의 대부분 뭐야? 물. 우리는 체액 속에 대부분의 세포들이 잠겨있어. 체액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액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액체 속에 대부분 그 세포 덩어리들, 조직들이 다 잠겨있거든요. 그러니 세포질에도 물이 들어있고 핵 속에도 어느 정도 액체들 성분이 들어있는 수용액 상태야. 돼요? 수용액 상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유결합된 화합물들도 얘네들 사이에서의 나름 부분적인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정기적 성향을 띠고 있다. 그래서 부분적인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정기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것들끼리가 서로 타이트하게 붙어있잖아. 이온결합처럼. 돼요? 이온결합처럼 타이트하게 붙어있잖아. 왜?
그 사이에 물 분자가 끼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물 분자들끼리의 어떤 부분적인 인력들에 의해서 수소결합, 아까 설명한 것처럼 수소결합처럼 두 군데의 수소결합 또는 뭐 세 군데에서의 수소결합, 이렇게 수소결합으로 서로 일정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두 가닥이 수소결합으로 상호적인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서 디테일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 기본 단위체. 이 네모가 뭐라고요? 그렇지. 네모 하나가 뉴클레오타이드인 거예요.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의 네모 하나가 뉴클레오타이드. 그러면 그 뉴클레오타이드 네모가 또 디테일하게 뭐로 구성되어 있냐? 인산, 당, 염기. 네? 인산, 당, 염기. 당에 해당하는 성분과 인산, P, O, 산소 원소들. 얘네들이 이렇게 공유 결합된 상태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문제 풀 때 많이 나오는 형태의 원소기호 표시는 아니야. 선생님 도대체 인산이 뭐예요? 인이라는 원소의 주변에 산소라고 하는 원자들이 화학적으로 결합된 화학 구조야. 그래서 인산이라고 하는 거고, 3인산, 인산이 3개 있잖아요. 3인산 형태고요. 여기에 지금 이 당이, 그죠? 여기 말하는 이 당은 5탄수화물 5탄당이에요. 5탄당. 어려워지죠? 조금 집중해봐요. 자, 우리 탄수화물 중에 중학교 때 배웠던 탄수화물 중에 대표적인 단당류 누구 있었어? 정말. 단당류. 포도당? 그래, 포도당. 네, 단당류 포도당 있었잖아, 포도당. 포도당은 6탄수화물이에요, 6탄수. 화학식이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가 결합된 형태. 오케이? 포도당은 6탄수화물. 그래서 얘가 뭐 이렇게 결합돼 있어. 보리 모양의 구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5에 의해서 결합된 1, 2, 3, 4, 5, 6. 그죠? 그리고 주변의 탄소는 항상 하나, 둘, 셋, 넷, 4개와 결합할 수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왜냐면 원자과 전자가 4개 있으니까 탄소 입장에서 하나, 둘, 셋, 넷 결합된 거고, 하나, 둘, 셋, 넷 결합된 거고. 그죠? 이 탄소 입장에서 하나, 둘, 셋, 넷 결합되어 있는 거죠. 이 주변에 이렇게. 이렇게 결합되는 거야. 이 그림을 그리라고 나오진 않을 건데, 그림을 딱 보여주고 얘가 뭔지는 알아차리긴 하셔야 돼. 너가 포도당이야. 이렇게 6탄소, 탄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이루어져 있는 당들도 있고요. 5탄소, 탄소 5개로 이루어져 있는 당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것도 탄수화물이고, 탄수화물이고, 얘는 5탄당, 5탄소 화물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5개의 탄소로 하나, 둘, 셋, 넷, 5개 CH2, OH 이렇게 되어 있어. 너도 H, OH. 그죠? 왜? 이 탄소 입장에서도 하나, 둘, 셋, 4개와 결합. 그죠? 왜 탄소는 결합선이 4개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리 모양 구조처럼 이거 그림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어저께 내가 탄소에 대한 그 성질을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어. 해드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거야. 돼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 5탄소 화물이죠? 그래서 고리 모양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이게 당이야, 당. 오케이? 그리고 이 염기라고 하는 건 탄소나 질소로 구성된 고리 모양의 화합물로 탄소나 질소들이 고리 구조처럼 계속 자신이 그 공결합을 형성하고자 하는 그 원리대로 이런 식으로 주변에 막 여러 개가 결합되어 있어. 어떤 건 여기에 이중 나선 구조에 O가 결합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여기에 H가 결합되어 있기도 하고, 뭐 H만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고리가 하나만 있기도 하고, 이런 종류들이 다 염기야. 돼요? 오케이. 근데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더 복잡해질 건데 일단 설명을 해줄게. 뉴클레오타이드는 이 인산하고 당하고, 탄수화물에 해당하는 당, 여기가 CH2, 넷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도 OH, 이쪽도 OH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염기가 결합되어 있는 거야. 탄소나 질소로 이루어져서 여기도, 여기 염기들, 그죠? 여기는 당들, 그죠? 당들, 여기 인산, 이렇게. 이게 하나씩 다 존재하는 게 저 구조가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돼요? 오케이? 그런데 자, 핵 속에 들어있는 이중 나선 구조에 해당하는 DNA. 자, 얘를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의 DNA들 이렇게
DNA에 들어있는 저 네모들은 자, 이 당이 아닙니다. 이 당이 아니에요. 자, 이 당의 이름은 이 당, 지금 그림 봐봐. 얘의 당의 이름은 디테일하게는 리보스라는 이름의 당이에요. 리보스. 돼요? 저 당의 이름은 리보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여러분 책에 아마 표에 자, 핵산의 규칙성에서 뉴클레오타이드 인상단 염기가 1대1대1의 비율로 결합되어 있다.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길게 연결된 형태를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고, DNA와 RNA는 모두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다.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그린 이 이중나선 구조는 DNA이고요. 핵 내에 있습니다. 핵내, 이중나선 구조, 저 핵내, 핵. 왜냐면 이중나선 구조로 안쪽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힘도 있고, 당 자체가 리보스라는 이름이 아니라 원래 이제 DNA가 들어있는 당의 이름은 DNA 속에 DNA의 뉴클레오타이드 안에 들어있는 이 당엔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가 있을 때 이 2번 탄소에는 O가 없고 H만 있는 상태의 당이에요. 오케이? 자, 이름이 디옥시리보스입니다. 왜 얘가 디옥시리보스인지 설명해 줄게요. 리보스란 이름의 디옥시. 여기서 말하는 이 D는 아까 선생님이 2개라고 했으니까 뭐 2개가 있는 건가? 이거 아니고요. 이 D는 이대예요. 근데 영어를 한글로 읽다 보면 이 D나 2개가 더블로 있어요. 이 D나 뭐가 빠졌어요. D나 똑같이 DD로 익혀지죠. 네. 원래 정확히 말하면 데옥시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한글을 이제 영어를 한글로 쓰다 보니까 그냥 디옥시라고 번역이 되다 보니까 디옥시를 쓰다 보니 여러분이 헷갈려 할 수 있어서 설명하는 거야. 이 D는 얘가 아니라 2개 있어요가 아니라 대, 빠졌다는 의미 대야. 오케이? 원래 어떠한 형태들도 있냐면 얘는 되게 화학적으로 안정해.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이는 화학적으로 되게 안정해. 왜? 엄마 아빠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유전 정보의 라이브러리를 화학적인 어떤 파괴나 붕괴가 없이 이 세포에서 또 세포 분열해서 똑같이 그대로 정보를 계속 물려줘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의 염기서열, 그 정보 원본의 그 서열 그대로를 똑같이 카피하고 그 다음 넘겨주고, 똑같이 카피하고 그 다음 넘겨주고, 계속 세포 분열을 통해서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내야 해.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소. 맞죠? 오케이? 그래서 굉장히 화학적으로 안정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이 핵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통해 뭘 만들어낼 때? 단백질을 만들어낼 때, 단백질을 생성할 때, 그치? 핵 속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단백질을 생성해내야 할 때, 내가 핵 속에 있는 유전 정보로부터, 오케이? 원본에 해당하는 정보를 딱 꺼내다가, 오케이? 원본에 해당하는 정보를 항상 필요할 때마다 딱 꺼내다가 원본을 항상 써버리고 원본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정보가 분실되면 안 되니까 원본은 원본대로 그대로 놔두고 필요할 때 이 그 원본에 대한 부분을 상보적인 형태로 카피를 해서 이 카피됐던 메신저 RNA에 의해 단백질이 합성되는 거야. mRNA에 의해서 단백질이 합성돼. 단백질로 합성. 필요한 효소들로 만들어지는 거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RNA라고 하는 한 가닥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정보들도 있는데, 그 RNA와 DNA의 차이는 다음번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일단 지금 현재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이름 언급 설명해드렸고,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의 극성을 설명해드렸으며 정지용 정도에 대한 설명해드렸어요. 다음 화학식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방법들 하셔야 되도록 테스트까지 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프린트는 가지고 계셔야 여러분 다음 주에 시험 보잖아요. 다음 주에 시험 뭐뭐 본다고? 생태계와 환경을 일단 토요일날 볼 거야. 생태계와 환경은 전체적으로 지금 생태계 환경 단원 전체 다요. 오케이? 생태계 환경 단원 전체 다의 단원 평가를 볼 거니까 그거는 시험 공부해 오시고, 일단 일요일날 시험 문제는 우리 지금 어제 오늘 배웠던 거 있죠? 화학과 관련된 거, 오늘 배웠던 수소결합과 관련된 거, 그죠? 뉴클레오타이드 이름과 관련된 거, 인산당 염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지? 그래서 화학 요소와 함께 아울러서 준비를 좀 하셔서 조금 더 문제를 풀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퇴근하시고 잠깐만 프린트를 버리지 말고 가지고 계시고 프린트 106쪽까지 내용을 읽어보셔서 107쪽 있죠?
예습을 좀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은 106쪽까지 프린트 내용을 읽으셔서 106쪽까지 프린트 아까도 프린트에 106쪽까지 내용을 읽으셔서 107쪽 한쪽이 있거든요. 107쪽 한쪽까지를 여러분이 좀 스스로 공부를 해보시면 아마 시험 볼 때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여기 107쪽 해봐.